네, 오늘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소비에 균열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월마트나 타겟 같은 조금 이제 뭐랄까요?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분기에는 이제 매출액의 문제는 아니었고 비용 증가, 그 요인 때문에 실적이 나쁜 거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비용 증가를 이끈 거는 과잉 재고 문제였고, 과잉 재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수요 예측이 틀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회사 예상보다 약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수요의 문제이다라고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중산층하고 그 다음에 그 로우 인컴 쪽이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야. 미국에서는 돈을 엄청 풀었잖니. 팬데믹 이후에 늘어난 저축액이 가계가 역대급으로 많다. 엄청나게 아직도 쌓여있다. 이거 다 쓰는 데만 해도 지금 얼마나 걸리겠냐. 그러니까 미국 지금 소비 괜찮아. 괜찮을 거야 얘기를 합니다. 쌓여있는 거 인정해요. 근데 그게 뉴노멀 환경일 수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중산층 저소득층은 많이 내려갔고, 그게 있든 없든 소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소득층 쪽이 쌓여간 게 아닐까. 그럼 쌓여있는 게 그게 착시 현상은 혹시나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팬데믹을 겪고 사람들이 일찍 은퇴하잖아요.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원래 미국 사람들 집에 저축 안 해놔요. 근데 팬데믹이 있고 보니까는 내가 저축액이 너무 없으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구조적으로 저축액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쌓인 저축액을 그대로 보고 저거 다 쓸 때까지는 소비 괜찮아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 탁탁탁 나오는 속고치들 같은 것들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일단 저축률은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팬데믹 이전 수준 이하로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저축 안 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소비가 죽는 경로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돈이 많으니 막 써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돈이 줄어들고 있는데 한 번 늘어난 소비는 줄이기 힘들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도 못 사? 줄이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소셜 포지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저축을 안 하고 일단 막 쓰는 거죠. 저축을 안 한다는 미국인들이 진짜 팬데믹 이전보다도 지금 당장 이번 달 번 돈으로 이번 달 소비한 걸 따지면은 적게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최근 추이가 나쁘다라는 두 번째가 뭐냐면, 크레딧 쪽에서 리볼빙이 너무 금액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말씀도 하세요. 우리나라의 카드 리볼빙하고는 다른 거 아니냐, 신용카드 리볼빙하고는. 맞아요. 이게 우리로 치면 할부 그냥 한 거예요. 우리 진짜 아주 고리의 리볼빙 저기 크레딧 카드에서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누군데 빚지고 살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번 달에 내가 그걸 페이를 다 못해갖고서 미루고 있는 거는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리볼빙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 리볼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신용도가 나온다는 뜻도 되기는 해요. 신용도가 없으면 리볼빙 자체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중산층이나 조금 로우 인컴 쪽에서 리볼빙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하이인컴 쪽에서는 안 증가해요. 하이인컴이 돈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원래 위기는 원래 제일 나쁜 데서부터, 약한 고리부터 터집니다, 여러분. 가장 신용도가 지금 미국에서 나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그나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Buy Now, Pay Later 소비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크레딧 카드가 안 나와요. 신용도가 낮으니까. 근데 크레딧 카드를 쓰는 것처럼은 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일부 금융사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굉장히 유행을 시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신용도가 안 나와서 크레딧 카드가 안 나오는데 A라는 회사가 나와서 내가 너 신용카드 쓰는 것처럼 해줄게. 그래? 어떤 식으로? 일단 네가 3개월 할부한다고 해. 그러면은 넌 신용도 안 나오지. 나한테 그 가입을 했지. 그럼 회사인 내가 먼저 내줄게. 그리고 넌 나한테 갚아. 그러다 내가 망해버리면, 근데 요즘 경기 좋잖아. 너 같은 애들 내가 모아서 하면 한두 명은 망해도 나머지에서 나 돈 벌 수 있어. 그리고 저금리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BNPL 하는 회사들은
이 소매점들한테 돈을 어떻게 주냐면 자기네도 일단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 소비자들이 자기 고객들이 돈을 안 냈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우리 이제 카드사들이 채권 발행해가지고서 돈 내는 거랑 똑같아요. 이 BNPL 기업들도 돈을 금융권에서 채권 같은 거 발행하거나 빌려가지고서 소매점에 먼저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요,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BNPL하는 회사들이요, 조달하는 금리가 2배 이상 뛰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얘네 마진은 굉장히 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야기한 거 보니까는 이 BNPL 고객의 42%가 단순히 이제 리페이먼트를 하기 위해서 자기 빌린 거를 연장하기 위해 갖고서 또 빌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42%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페이 후불 결제하는 게 한국판 BNPL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신용카드 연체율의 2배가 넘는다라고 해요. 그럼 미국은 오죽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약간 하층 뭐 걔네 소비 얼마나 한다고. 부자 괜찮잖아. 럭셔리로 옮겨가서 럭셔리 사고 뭐 월마트 뭐 타게 쇼치면 되겠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이제 경기가 안 좋아가고 있을 때 저는 그런 식의 행동을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체 소비자 10명 중에 1명이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도 그게 전체 경기엔 여러 번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1명이 소비를 10% 줄이면은 그럼 1%만큼 전체 소비는 감소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호재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럭셔리도 좋지는 않은 게 지금 중국 러시아가 문제가 크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럭셔리 소비 많이 해주는 데인데 그래서 얘네는 다른 의미에서 이미 타격을 입고 있어요. 그게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거죠.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관망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그렇게 안 하다 하실 수 있어요. 뭐 저렇게 해도 여전히 저축이 큰데 뭐 86번가 너무 뭐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안 좋은 또 자료 가지고 온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연준에서 발표한 미국 가계 자산 증감 한번 보시죠. 요게 이제 제일 최근 데이터거든요. 2022년도 1분기가 어떻게 됐냐면 토탈 가계 자산이 5,440억 달러가 줄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코퍼릿 에쿼티 주식입니다. 이게 2조 9,600억 달러 감소했대요. 그 다음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이죠. 가격이 올랐어요. 1조 6,900억 달러 늘었대요. 그 다음에는 뎃 시큐리티면은 뭐 그 채권이죠. 채권이 또 금리 올라가니 좀 빠졌잖아요. 그래갖고서 이건 줄었죠. 1,950억 그 달러 줄었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게 거의 한 9천억 달러 정도 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 한번 보세요. 코로나 때 여러분. 코로나 때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1분기에 약 6조 달러 줄었는데 주식이 7조 6천억 달러나 줄었대요. 갖고 이게 주식이 준 게 굉장히 크게 작동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야, 미국이 아무리 한 뭐 20조 달러가 넘는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은 야, 7조 달러씩 줄면은 미국도 경기에 굉장히 타격을 입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보시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1분기에 미국의 에퀴티 자산액이 가계가 약 한 3조 달러 정도 줄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1분기에 S&P 500 기준으로 주가는요. 전년도 4분기 말 대비해서 1분기 말에 4,766에서 4,530으로 4.95%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약간 3조 달러 줄었습니다. 근데 2분기에는요. 1분기 대비해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3.9%가 빠졌어요. 2분기에 주가가. 그럼 1분기하고 단순 비교해보면 2분기에는 현재까지 약 한 8조 3,200억 달러의 가계자산이 추가적으로 주식 쪽에서 감소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까 코로나 때 보여드렸죠. 7조 6,200억 달러 감소했다고요. 요번에 8조 달러 이상 감소한 걸로 보입니다. 이대로 끝나버리게 되면 코로나 때보다도 더 많은 자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금리 올라가고 있죠. 채권도 줄었겠죠. 자,
진짜 괜찮나요? 미국의 소비 경기? 우리가 흔히들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 얘기 많이 합니다. 자산 가격 올라가면 와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아 하고서 백화점도 많이 가고 소비 늘려간다는 거죠. 혹시 이 부의 효과가 역으로 작동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최후의 보루는 부동산밖에 없어요. 부동산이 사실은 금융위기 빼고서는 항상 오르는 자산입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요번에 부동산마저도 만약에 피크를 치고 가격이 올라가지 않게만 된다. 그렇게만 되더라도 미국 가계자산은 상당히 타격을 입습니다. 지금 여러분. 과연 미국인들 웰스 이펙트를 생각하지 않고 소비를 할 것인지 다음 주에 소매 판매 데이터 나오죠. 그쵸? 그거부터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 균열이 생기는 미국 소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